경남에서 수십 년간 현성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안문환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어떻게서 이 글자가 나왔는지 대해서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주 이것을 무료 사주도 있고 뭐 엉터리 사주들도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 알면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잘못 알면 많은 역할을 잘못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바른 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불병정 무귀경신 인계, 이게 천간이거든요. 천간이라는 뜻은 하늘의 기를 모아서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10이 지지입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을 가지고 만든 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3300년 전에 기곡자 복희 씨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주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니고요. 발견이고요. 갑을 인묘는 목이고 갑이는 큰 나무고 을묘는 작은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고요. 병사는 큰 불이고 정오는 작은 불입니다. 무기 이건 토고요. 이건 작은 거고 금이고요. 이건 작은 금이고요. 임계는 큰 물이고요. 이건 작은 물입니다. 그리고 더 설명한다면 목은 인자합니다. 아주 점잖은 이 갑이나 을이 내 사주에 일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점잖합니다. 또 병이나 정을 가진 사람은 이건 화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주 좋습니다. 토는 땅입니다. 땅이 거짓말 안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입니다. 금은 을이, 주목색의 을이, 을이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임계는 지혜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목이나 화나 토나 금이나 수가 태어난 날 천간에 있는 사람이 그게 본인입니다. 년은 할아버지 조상 자리고요. 월은 부모 형제 자리고 일은 본인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 자리고요. 시는 내 말년이면서 자식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말년에 좋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목, 화, 토, 금수라는 뜻이고요. 나무는 타면은 불을 도와주고요. 나무는 불을 도와주고 불은 땅을 도와주고 땅은 금을 도와주고 금은 물을 도와줍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석각에서 물 나온다. 땅에서 금 나온다. 불에서 땅이 나온다. 나무에서 불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목인데 화를 일간에 내가 목인데 일간에 화를 가진 사람 만나면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또 내가 화인데 토를 만나면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도움받고 도움 주고 날 주니까 내가 상대한테 10,000원을 주면 누구든지 10,000원 먹고 말 사람 없습니다. 10,000원, 20,000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밖에 안 줬는데 20,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마우니까 나도 또 10,000원을 더 합해서 줍니다. 이렇게 서로가 맞는 사람은 부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형제간도 말할 것 없고 부모 자식간도 이렇게 서로 맞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서로 합의되기 때문에 엊그제 어떤 모녀가 왔는데 하도 이것이 서로가 잘 맞길래 내가 그 모녀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끌안고 살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아주 미치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끌안고. 왜냐 내가 목인데 화가 상대방의 엄마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좋기 때문에 끌안습니다. 반대로 내가 목인데 토를 만나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합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땅을 파냈어요. 목이 나를 토를 괴롭히니 내가 목한테 잘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는데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이 사람을 잘못하게 된다고. 또 마찬가지로 토는 물을 극합니다. 왜냐?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토가 저수지도 막고 또랑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물이 괴롭잖아요. 또 반대로 물은 불을 끕니다. 물이. 그러니 나를 못 살게 자꾸 하니 화 입장에서는 안 좋고요. 또 반대로 수 입장에서 또 안 좋답니다. 또 마찬가지고 금도 그렇고요. 또 금은 나무만 보면 도끼가 나무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부부가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말을 하면은 찍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좋은 말을 해도 헐까 말까 하는데 자꾸 찍는 거 안 좋게 얘기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친구 안에는 이렇게 되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만나면 싸우니까. 이것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목인데 목이 뺏싹 말렸으면 술을 만나면 나무한테 물 주니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물이 없는데 제가 물 주고 있단 말이죠. 물 입장에서는 내가 물이 많은데 이 친구가 목이 내 거를 쭉 빨아 들어가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어머니가 어떤 사주를 궁합을 보러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은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귄 사람이 대학 1학년 중퇴랍니다. 그러니 대학 나와서도 안 되는데 대학 1학년 중퇴니 내가 박사학위까지 만들어서 사업이 될 사람을 대학도 못 나왔을 때 줄 수는 없다. 아주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나도 말해요. 내가 당신 딸이 내 딸이라도 나도 안 줘요. 그러나 나는 사주 궁합을 감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 갑술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뺏상 마른 흙의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본인 자신에서는 물이 없단 말이죠. 본인 사주 자체는. 근데 여성이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물이 많으니까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 물이 남자한테 감으로 인하여 남자는 목마른데 여자가 물을 주니까 고맙고 아주 살판 난단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이 많은데 남자가 빼가니까 내가 몸이 가벼워진단 말이죠. 이러니 절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마고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도끼를 잘라도 안 되고 톱으로 잘라도 안 되니까 학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둘이 만나면은 값을 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물만 줘버리면 그 돈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크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당신 딸의 도움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나서 선생님 말씀이 맞은 것 같다. 딴 얘기 하지 말고 날 잡으시오 해갖고 날 잡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손자 이름지러 와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학벌 아무 필요 없고 금술이 좋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먼저는 학벌 때문에 그 난리를 치더니 그래서 그 엄마 말대로 학벌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맘만 맞으면 재산도 잃을 수 있고 혼자서는 1억도 벌 수 없지만은 내 재물이 약한데 배우자가 재물을 세게 만들어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수십억 법니다. 금방 지금 집 없고 재산 없다고 해서 결혼을 빠꾸 시킨다면 그거는 아주 100% 잘못된 일입니다. 살면서 옛날엔 60에 죽었지만 지금 앞으로는 100세를 이상 사는데 결혼해서 살면 보통 어지간하면 67년, 60년, 70년을 살 수 있습니다. 60년, 70년 동안에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거를 다 부모님한테 받아서 산다면은 재미도 없고 그 돈 까먹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돈 까먹는 건. 그러나 벌면은 힘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고 건강도 해지고 이것이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도 이렇게 극이 되면 아주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요. 그래서 부자 유친이라고 오륜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하라고 써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친하게 하는 방법은 어쩔 수는 없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배우자만큼은
이건 내가 맞는 사람하고 골라서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안 맞는 사람하고 살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집에 가서 뼈 따고 묻으라 해가지고 나빠도 살고 좋아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살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때는 써도 먹었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쓰면 그 자리에서 뱉어버립니다. 안 맞으면 그날로 땡치고 첫날짜리 자고 와서 그 이튿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오행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서로가 교제라든가 서로가 이렇게 맞는 사람을 했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왜냐고 말씀드린다면은 내 조카아이가 교육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선생 됐다 소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선생 어떻게 됐냐? 아유, 큰아버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생애를 좀 대봐라 했더니 7분 빨리 낳는 바람에 선생 못 됩니다. 이게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됩니다. 7분 때문에 선생 안 돼요. 얼마 전에는 또 44세 된 아들을 사주를 봐달라고 학기에 써서 사주를 정리해 보니까 저는 8글자만 쓰면 거울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딱 써놨더니 아이고 그분한테 이랬어요. 얘 학교에서 수석 졸업했고 그러나 아직 결혼은 못했고 얘는 직업이 경제 경영 쪽인데 그쪽으로 안 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 고려대 법대에서 수석 졸업했답니다. 그래서 판검사 되려고 수십 번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분을 절대 얘는 한갑대까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에서 공부 1등 가지고 판검사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판검사 사주가 정해져 있고 의사 사주 정해져 있고 군인 사주 정해져 있고 다 사주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1등한 사람이 판검사 안 되면 꼴찌한 사람은 판검사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밑에서 일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법대에서 1등 했는데 네 아까 끌을 수도 없고 아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아주 인생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3살 전의 사주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은 3살부터 시작돼요. 공부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3살부터 시작해요. 얘가 어떤 아이라고 부모가 알면은 그쪽으로 부모와 자식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면은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의사, 판검사가. 그래서 알고 가면 쉬운데 그냥 잘만 커라. 잘 큰 뒤에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난 항시 얘기하기를 내 직업과 내 성향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학과를 정하고 학과에 맞는 대학을 난 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들어간다면 한 학기도 못 마치고 자퇴합니다. 재미없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일을 한다면은 재미가 있지만 맞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 왔을 적에 내가 물어보죠. 자네들이 맞는 일을 하고 500만 원 받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1000만 원 준다면 자네들 어디 갈래? 그러면 전부 다 500만 원이라 합니다. 1000만 원 가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갔습니다. 먹는 게 급선무라서. 월남전서도 왜 갔느냐? 내가 죽으면 아버지 연금 다 먹어요. 안 죽고 살아오면 월급 많이 받아요. 지금 현재 애들보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죠. 내가 왜 죽어서 아버지 연금 다 먹게요? 내 살아야지.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때 사주 보는 방법과 지금 젊은 친구들 사주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우리 때는 10년이 강산 변했지만 지금 1년의 강산이 2번 변합니다. 이렇게 스피드세에 맞게 사주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서 봐줘야지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또 이 사주가 조선시대 때는 관상감이라고 해서 관상감이 벼슬이 정삼품이었습니다. 지금 이러면 장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합방날과 시간까지 잡아주어서 며칠 날 몇 시에 합방을 하게 되면 왕자를 낳는다는 것을 그때 그걸 터득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면 혼자는 1억도 못 벌고 수십억을 벌 수 있겠군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가 되면은 저한테 오셔서 나가 맞는 짝이 누구인가를, 예를 들어서 목이 뭐는 물이 모자라면 술을 만나야 되고, 목이 많으면 화를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주면 다 이해할 겁니다. 왜냐? 지금은 연애를 여러 명하고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여자와 사귀었을 적에 또 이 B라는 여자하고 사귀었을 적에 다 틀렸지 않습니까? 또 안 맞았기 때문에 헤어졌고요. 맞았으면은 뭐 말도 못하게 빨리 결혼했겠죠. 쉽게 얘기해서 젊은 친구들이 두 분이 왔는데 궁합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합을 딱 보니까 아이고 자네들 잘 맞는데 결혼해도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결혼했어요? 얼마나 됐는데? 예, 지금 6개월 됐는데 결혼 3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뭐 어째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궁합을 잘 본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맞는데 확실히 사주상으로 잘 맞는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거 없습니다. 자네들 서로 맨날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왜 손을 붙잡느냐면 그냥 각자 앉았으면 기가 50%씩 교류됩니다. 그러나 손을 붙잡으면 100%가 교류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 8글자가 나한테 100% 오고요. 내 8글자가 상대한테 100%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글자가 상대방이 가졌으면 그 글자를 나한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면 손을 붙잡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억짜리 계약을 썼는데 두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100% 내일 도장 못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못 찍느냐? 내가 필요한 글자가 상대가 가졌는데 싸우면은 상대한테 안 주고 가져옵니다. 부부는 싸우면 너만 또 못해요. 내 거 내놔. 내 거 가져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가져가면 내 필요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글자가 없음으로 인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장을 100%못 찍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싸우고 나왔으면 그를 싸우고 나면 일단은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로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날도 꽝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산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손님이 허실을 말씀이 웃어가면서 선생님 우리 다 터득했어요. 빨리 터득했네요. 예, 싸우면 그날은 아주 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역부로 한번 싸울 일이 있는데 안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극이 되더라도 서로가 다른 걸로 이익이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극이 돼도. 그러나 이렇게 합의되면 더 100% 좋지만 이렇게 돼도 내가 이익이 글자가 수가 내가 필요하면 상대가 수를 가지면 내가 싸우면 그 상대가 나한테 수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럼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 지금 30, 40대가 이혼이 4명 중에 하나 이혼이고 60대가 4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안 맞히면은 연애할 적엔 잘 모릅니다. 결혼을 살면 속궁합도 그렇고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속았다. 그래서 이혼되고요. 또 60대는 왜 이혼하느냐? 아이 때문에 이혼 않고 그냥 버티고 너는 너 나는 나 각방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년퇴직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연금 둘이 나앉자. 그래갖고 60대에 또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 나으려고 해서 60대가 그래서 4명 이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맞는 사람하고 산다면 이혼도 없고 맨날 손 붙잡고 쎄쎄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좋지만 이혼해버리면 그 자식들은 아주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동식물들은 클 때까지 부모가 보탬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도 지가 날아갈 때까지 밥을, 자긴 굶어가면서도 밥을 먹여서 새 날려보내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20대까지 키워줘야 되는데 장가 들고 나서도 부모가 키워줘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잘 만나면 부모의 덕을 안 받고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지만 또 안 만나면서 싸우고 또 이혼하고 또 하고 나면 그 손자 낳았으면 손자 또 떠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이 정도면은 우리가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되면은 부모님한테 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말이, 야, 걔 생년월일 대라. 왜? 궁합 맞춰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궁합은 100% 없습니다. 저는 이걸 터득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했고, 또 이혼한다는 사람이 왔걸래. 왜 이혼하는가를 말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하는데 원인 자체를 제가 찾아내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만나면 이혼 안 쳤습니까? 그래서 궁합을 보는데 다른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에 써놓은 책 가지고 궁합을 보니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형, 충, 파, 원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주에 있으면 일부 종사 묻은다고 돼 있습니다. 책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공사가 묻은다. 그러나 그거는 꽝입니다. 나와 관계가 잘 회복되면은 원진살, 충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서로가 희석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잘못 보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잘못되고요. 더 나가서 왜 궁합을 부모님들이 보느냐. 내가 궁합이 안 맞아서 잘 못 사는데 내 자식은 궁합을 잘 맞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야. 그래서 목사도 오고 교인도 오고 다 옵니다. 이건 교가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이 원리예요. 뭐 교회 믿는다고 뭐 사주 안 본다? 천만의 말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 사람들 다, 목사들도 다 와서 봅니다. 사주를. 이것이 완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안 맞았어 봐요. 무속같이 이렇게 하고는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하니까 두서없이 자꾸 여러 말을 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질 적에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알고 행한다면은 아무 이상 없이 결혼 생활 잘하고 수억 벌고 손 붙잡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걸 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제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누군가부터 저는 사주 볼 적에 당신이 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부터 얘기해 줍니다. 내가 연필이면 연필로 살아야 되고 책이면 책으로 살아야지 연필이 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당신이 누구다. 어떻게 살았다. 이거부터 얘기하고 금전이 얼마 정도 있고 어떻게 살아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한 후에 운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연이 그 대운영신 아무 필요 없고 그 해가 나한테 와닿는 것이 100%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내 짝이 누군가를 저한테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제가 저한테 부탁하면 그런 친구를 100% 이혼 없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맞춰주는 일도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고요. 왜냐? 저는 이혼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왜 이걸 하냐고 뜬금없게 얘기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원리를 많은 분에게 이야기해 줘서 그 원리에 부합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누군가 확인하고 내 짝이 누군가를 확인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